정국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가 여러 번 깨워야 겨우 일어나고, 겨우 화장실에 간 뒤에는 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침밥이 아니라 장난감에 손이 가는 모습에 엄마는 학교에 늦을까봐 걱정하지만, 정국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국이의 책상은 늘 어수선하고, 작은 소리와 친구들의 움직임에 쉽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어느 날 술래잡기를 하던 정국이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친구를 세게 치기도 하고, 술래에게서 도망치다가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을 해서 친구가 놀라게 됩니다. 놀란 친구는 울음이 터져서 결국 선생님께서 보건실에 데려다 주십니다. 엄마는 학부모 상담 주간에 선생님과 면담하며 정국이의 학교 생활을 듣게 됩니다. 수업 중 다른 친구의 이야기에 자꾸 끼어든다. 선생님의 지시를 못 들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교실의 규칙을 자꾸 어기게 되니 정국이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매일 지적을 받게 되어 걱정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엄마는 선생님과 상담한 뒤에도 계속 고민했지만 정국이 주변에 사건 사고가 반복해서 생기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데려갑니다. 검사 결과 정국이는 ADHD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단 약의 효과를 지켜보자며 일주일치의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퇴근한 아빠와 약을 진짜 먹여야 할지 고민합니다. 아빠는 나 때는 다 그렇게 자랐어. 좀 더 엄하게 혼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며 약을 먹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국이가 매일 혼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일단 일주일 동안 약을 먹여보기로 결심합니다. 약을 먹은 첫날, 정국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기다리고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끝까지 해냅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정국이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계속 약을 먹여야 할지 고민하며 한숨을 쉽니다. ADHD 약을 검색해보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독된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결정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불안을 높이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약을 먹고 식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 아이가 너무 처져 보였다는 이야기. 실제로 일부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분명한 작용을 보이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과 관련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아이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면 약물 치료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부작용이 크지 않고 약물 치료로 얻는 도움이 훨씬 크다면 전문의와 상의하며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일시적이거나 조절 가능한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약을 먹을지 말지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직 어리고 무언가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중요한 사회성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아직 서로의 행동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조금 서툴러도 넘어가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3, 4학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관계가 훨씬 복잡해지고 친구들 사이의 규칙도 많아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 예민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맨날 저래?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3, 4학년이 되었을 때 더 빠르게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또래와 조금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차이 때문에 아이가 실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친구 관계에서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매일 혼나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지, 수업과 생활에서 계속 실패 경험을 쌓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ADHD 약물 치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다가 아이의 어려움을 놓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약은 아이를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자기 안에 원래 있던 능력을 조금 더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아이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가 다시 성공해볼 기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약물 치료를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릴 때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약물 치료로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겪을 어려움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상담사의 입장에서도 전문의의 입장에서도 어린아이에게 장기적으로 약을 먹도록 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가 약물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삶에 실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유를 받으셨다면 깊게 고민해 보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전문의는 아주 조심스러운 과정을 거쳐 그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약물과 용량을 찾아갑니다. 아이 약물 치료에서는 아이의 키와 몸무게, 나이,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반응과 부작용을 보며 조금씩 용량을 조절합니다.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강한 용량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용량부터 시작합니다. 초기에 병원에 여러 번 가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약을 처방받고 아이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용량과 약의 종류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약물 치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지만 그로 인해 내가 의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치료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실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쌓은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간 병원의 전문의가 믿음직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기보다는 먼저 내 걱정과 불안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이 너무 걱정됩니다. 부작용이 무섭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병원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나와 잘 맞지 않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설명 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치료를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약물 치료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을 먹었을 때는 집중이 굉장히 잘 되고 차분해져서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적응이 됐고 약을 증량할 때마다 비슷한 적응을 하다가 이제는 특별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는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집중을 위해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지금은 약물 치료를 통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ADHD 약을 커피처럼 가볍게 생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약도 결국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도움을 받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을 먹고 가장 좋았던 점은 단순히 집중이 잘 되고 졸리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끌고 갈 수 있다는 느낌. 그 통제감에서 오는 만족감과 자신감이 저에게는 컸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고 잠깐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더 큰 안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 내일 할 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습, 이런 것들을 안정감 있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을 먹지 않는 선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약물 치료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고민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디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뚜기 선생이었습니다.